당신이 더 벌기 위해 일하는 동안 누군가는 다시는 일할 필요 없도록 투자하고 있다. 워런 버핏은 항상 말했습니다. 월급쟁이들의 가장 큰 실수는 버는 돈이 적은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무시하는 데 있다고. 세계적인 투자자가 된 그조차도 처음엔 아무런 재산도 유산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의 결단으로 시작했죠. 모든 부자들이 언젠가 반드시 내려야 했던 그 결단, 바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단 하나의 자산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입니다. 비록 지금은 단순한 월급을 받고 사랑하지 않는 직장에 묶여 있더라도 자유를 구축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가능하며 실용적인 길은 존재합니다. 이 영상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먼저 투자해야 할 그 자산이 무엇인지 정확히 보여줄 것입니다. 수입이 적어도 완전히 처음부터 시작하더라도 말이죠. 당신도 자유를 선택한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재정적 자유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나아갑시다. 모든 부자들이 처음으로 투자했던 자산, 그리고 그들이 자신이 있던 자리를 벗어나 부를 일구게 만든 핵심은 이것입니다. 월급 너머를 생각하라.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깨달은 한 가지는 투자에 대한 어떤 문화가 언뜻 보기엔 똑똑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적은 자본으로 시작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주의하세요. 제가 비효율적이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지금 여러분이 월급으로 생계조차 겨우 유지하는 현실 속에서는 최선의 전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가장 많이 보는 모습은 사람들이 주식, 부동산 펀드, 가상화폐 등을 공부하면서 마치 그것들이 단번에 인생을 바꿔줄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아직 안정적인 수입원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고급 자산에 투자하려고 하나요? 아직 월말이 되면 남는 돈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돈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건 비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월급에서 한 푼도 남기기 어려운 구조 속에 살고 있고 누군가는 남길 수는 있지만 우선순위를 두지 않아서 지출을 먼저 하고 남는 걸 보죠. 또 어떤 사람은 돈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늘 긴급 상황에 시달리며 시작조차 못하는 자신을 자책합니다. 다른 모습이지만 결국 도달하는 곳은 같습니다. 정체된 삶의 반복. 여러분께 진심 어린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직 수익을 만들어내는 최소한의 기반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금융자산에 투자하겠다고 하나요? 아직 새로운 뿌리조차 심지 않은 채로 어떻게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전통적인 투자 방식을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가장 큰 집중이 과연 거기에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보다 먼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던 어떤 자산을 바라봐야 할 때일까요? 그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여러분의 창조력입니다. 월급의 틀을 넘어서 생각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가진 것을 지키는 데만 집중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30년을 오직 한 가지 월급을 지키기 위해 살아갑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퇴근하고 온갖 묘수를 짜내며 버팁니다. 하지만 단 일주일도 그 이상을 만들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장기적으로는 삶이 전혀 자유로워지지 않으며 강력한 투자도 불가능해집니다. 물론 매달 10만 원을 30년간 투자하면 일정한 안정은 얻겠죠. 하지만 100만 원 혹은 그 이상을 투자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쯤에서 항상 등장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뭘 해야 그런 수익을 만들 수 있죠? 바로 여기에서 두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자산이 등장합니다. 게임을 게임으로 이겨내는 법입니다. 오직 월급에만 의존해 살아가는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힘, 그것은 바로 이 원리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게임을 게임 자체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 처음에는 조금 혼란스럽게 들릴 수 있지만 이 개념은 진정으로 이해할 때 엄청난 힘을 가집니다. 자신을 제한하는 시스템 속에 있으면서도 그 시스템을 발판으로 삼아 성장할 수 있다는 것. 많은 부자들이 바로 그렇게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금융 관련 조언을 하는 이들은 삶을 바꾸고 싶다면 모든 걸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사직하라, 직장을 그만둬라, 지금 나쁜 환경에서 완전히 벗어나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런 조언을 하는 이들은 여러분의 고정비와 생활비, 생존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다릅니다. 대부분 이런 조언을 듣고 직장을 그만두면 더 나쁜 직장으로 옮겨가거나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과연 그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제가 보기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현실의 가치를 보지 못해 기회를 놓칩니다. 그들은 늘 불만에 빠져 있고 피해의식에 갇혀 있으며 지금의 상사, 환경, 월급이 바뀌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새로운 세계가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지금 눈앞에 있는 수많은 기회를 완전히 외면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워런 버핏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콘텐츠를 만들기 전 지금으로부터 꽤 오래전에 저 역시 평범한 직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힘든 환경, 어려운 상사, 경제적 압박 속에서 살았죠.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각도를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게임을 내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구조로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게임을 역이용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제가 일하던 회사에서는 제품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 만족도 없고 성취감도 없었습니다. 저는 제 삶의 일을 원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안에서 내게 유리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미 내가 갖고 있던 지식 하나를 내 것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걸요. 저는 영상 편집이나 콘텐츠 창작에 약간의 흥미가 있었어요. 완벽한 열정은 아니었지만 뭔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아는 마케팅과 그 약간의 창작 열정을 결합시켜 이렇게 생각했죠. 이걸 내 수익원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아마도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략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진 것으로, 제가 있던 자리에서.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미 수많은 도구들에 둘러싸여 있지만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 벗어나고만 싶은 이 환경이 오히려 여러분 인생의 도약점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대반전은 바로 여러분이 지금 무시하고 있는 그 안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상사는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 회사는 실수와 성공, 자금과 인재를 어떻게 다루는지, 그 모든 게 저에겐 학습 자료가 됐습니다. 심지어 실수도 걸러서 봤습니다. 세금 처리의 실수, 영업에서의 실패, 커뮤니케이션 오류까지 모두 분석하며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이걸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지금 주변을 둘러봤을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라고 느낀다면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아주 실질적인 연습을 하나 해봅시다. 백지를 꺼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모든 능력을 적어보세요. 아무리 사소하다고 느껴지는 것이라도요. 말을 잘한다, 숫자 계산을 잘한다, 사람 말을 잘 들어준다, 케이크를 만들 줄 안다, 물건을 정리 잘한다, 아이들에게 인내심이 많다, 기계를 잘 다룬다 등등.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했던 부분도 써보세요. 성격적인 면이든 기술적인 면이든 혹은 어릴 때 가졌던 재능이라도 좋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전부 적어보세요. 쓰다 보면 같은 능력이 여러 번 반복될 수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그냥 계속 적어 내려가세요. 반복이 되어도 상관없이 자유롭게 적어 나가세요. 아이디어가 다 떨어졌다고 느껴질 때 멈추고 이제 그 종이에 적힌 하나하나를 천천히 관찰하세요. 특히 반복된 것들에 주목하세요. 그 안에 여러분만의 강점, 기회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만의 뿌리를 찾아내면 그 뿌리로부터 새로운 가지를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세 번째 자산에 투자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세 번째 자산은 바로 월급 면역력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힘을 월급에게 넘겨주고 살아왔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단순히 금전적인 부분을 넘어 감정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인생 전반에 걸쳐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정이라는 단어에 속아 안전하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지금 가진 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마치 그게 전부인 것처럼 여기게 되고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에 한계를 그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현실이라는 이름 아래 조용히 당신의 행동력은 마비되어 갑니다. 월급 면역력이란 바로 그 반대의 개념입니다. 그건 월급을 무시하거나 지금 당장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월급이 당신 인생에서 차지하고 있는 왕좌에서 끌어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월급이 주된 수입일 수 있지만 결코 유일한 뿌리여서는 안 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 뭔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요. 하지만 멈춰 서 있습니다. 실수할까봐, 가진 것을 잃을까봐, 지금의 월급만큼 벌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말이죠. 그러다 결국 겉보기엔 조심스러운 책임감이라는 탈을 쓰고 본질은 두려움으로 가득 찬 채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정작 자기 가능성의 20%, 30%도 쓰지 못하고 인생을 소비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는 실수가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써보지도 못한 채 꿈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꺼내 쓰기로 결심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이 쌓아온 이야기, 배운 것들, 숨겨진 재능, 지나온 시간 속의 모든 경험들 말입니다. 단지 지금의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현실 속에서 가치를 추출해내는 겁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도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시작을 위한 재료로, 씨앗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갖는 것이죠.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내려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일 당장 회사를 그만둘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해야 합니다. 여유 시간, 주말, 퇴근 후 1시간이라도 활용해서 실험하고 만들고 적용하고 움직이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도약의 순간이 찾아올 겁니다. 더 이상 당신의 아이디어가 여유 시간 안에 담기지 못하는 순간, 확신이 두려움을 압도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을 때 당신에게 필요한 건 단 하나, 바로 부자의 사고방식입니다. 역사 속 위대한 인물들이 공통적으로 지녔던 그 마인드, 한번 해볼게요가 아니라 나는 반드시 해낸다는 믿음,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않고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해주는 경험으로 보는 시선. 만약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심입니다. 세상은 끝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진 능력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도 어디 가지 않습니다. 당신은 다시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곳일 수도 전혀 다른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방향을 다시 잡을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급 면역력을 가진 사람은 실패가 두렵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니까요. 당신의 주변을 둘러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새로운 기회들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신이 해낸 수많은 일들이 이미 당신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단지 두려움을 핑계 삼아 새로운 가능성 앞에 스스로를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월급에 대한 집착은 당신 내면의 위대함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핑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는 일상이라는 가면 뒤에 숨는 것을 멈추고 정말로 살아가고 싶은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궁극적인 자산으로 향하는 네 번째 자산,
바로 조용한 포지셔닝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진정으로 삶의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자산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조용한 포지셔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인정에 묶여 있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시도를 하려 할 때 친구에게 이야기하고 싶고 동료의 지지를 원하고 상사의 허락을 받고 싶어 합니다. 자유를 향한 발걸음이 어느새 더 깊은 감옥이 되는 겁니다. 조언, 대화, 기대라는 이름의 감옥이죠. 물론 조언을 구하는 것,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조언이 진심으로 당신의 프로젝트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당신이 타인의 인정을 갈망하기 때문인지를 자문해 봐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질투나 비난 또는 타인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진실은 훨씬 더 미묘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모두 사회적 존재로서 어느 정도의 인정 욕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건 약함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당연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계획을 너무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는 순간 당신은 그 계획에 대한 기대를 만들어냅니다. 그건 당신 안에서만이 아니라 타인 안에서도 동시에 생겨나죠. 그리고 그 기대는 곧 짐이 됩니다. 당신은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고 그 시도가 가치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긴장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유를 위한 프로젝트가 어느새 불안의 무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중간에 포기하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른 이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 같은 감정, 실패한 모습을 보일까 두려운 그 압박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용한 포지셔닝은 강력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해방시킵니다. 짐을 덜어줍니다. 그리고 재정 여정 속에서 당신이 반드시 배워야 할 교훈을 되돌려줍니다. 당신이 조용히 행동하고 꼭 필요한 사람과만 나누며 당신의 씨앗을 훈련과 절제라는 비옥한 땅에 뿌릴 때 당신은 실수해도 괜찮고 스포트라이트 없이도 성장할 수 있으며 누구의 박수 없이도 성공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얻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매 발걸음마다 해명을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건 결코 평생 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말하는 건 준비가 되었을 때, 의미가 생길 때, 그리고 그 기반이 충분히 단단해졌을 때 해야 합니다. 괜한 비난이나 비뚤어진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요. 왜냐하면 성장은 대부분 처음엔 혼자만의 길이기 때문이고 나중에서야 세상과 나누게 되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착각하지 마세요. 너무 이른 시점에 너무 거창한 아이디어를 말하면 도파민이 분출됩니다. 마치 벌써 해낸 것 같은 기분이 들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아직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상 속의 흥분보다 현실이 천천히 다가오면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실패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멈춰버립니다. 그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타인의 시선을 직면할 용기가 부족해서입니다. 당신은 아무에게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법 같은 동기부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환상입니다. 당신에게 정말 필요한 건 단지 최소한의 관심과 약간의 규칙성뿐입니다. 왜냐하면 동기부여란 시작점이 아니라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중립적인 감정으로 작게 그러나 반드시 시작하십시오. 성공한 사람들을 보세요. 워런 버핏이 단 한 번의 투자로 억만장자가 된 건 아닙니다. 그는 수많은 경험을 통해 언제 움직여야 할지를 보는 눈을 기른 것입니다. 그건 단순한 추측보다 타인의 인정보다 훨씬 더 값진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모든 사람이, 특히 월급 생활자들이 반드시 투자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산이 있습니다. 잘 들으셨다면 아셨을 겁니다. 이 자산은 운에도 누군가의 승낙에도 좌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산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월급을 받는 모든 이가 가장 먼저 투자해야 할 자산은 바로 자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대화에서 도달한 가장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가장 강력한 자산,
모든 월급 생활자, 모든 잠재적 투자자가 무엇보다도 먼저 우선해야 할 것,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바로 최고의 자산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무시하는 자산입니다. 사람들은 외부의 기회를 좇고 기적 같은 투자처를 찾고 수상한 지름길을 따라가느라 자기 기반을 단단히 다지는 것을 잊지 마세요. 어떤 주식 포트폴리오도, 어떤 사업도, 어떤 수입원도 당신이라는 사람이 약하고 시야가 흐릿하고 에너지가 없다면 유지되지 않습니다. 진짜 부자들은 모두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면서 말이죠. 외모나 과시가 아니라 역량과 사고방식, 지식, 자산에 투자했습니다. 그들은 시장이 변하고 경제가 흔들리고 기업이 무너져도 자신이 내면에 쌓아온 힘이 자신을 어떤 상황에서도 가치 있게 만들어줄 거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공부만 하고 실천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지나치게 많은 지식은 행동을 멈추게 합니다. 방향 없는 유동성처럼 흐름을 막습니다. 우리는 배워야 하지만 동시에 실행해야 합니다. 배우고 실행하고 무엇이 효과 있었는지 관찰하고 잘 안 된 건 수정하고 다시 도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투자를 해도 당신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무너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도 에너지나 집중력, 감정의 안정이 무너지면 그것은 단지 머릿속 구상에 불과합니다. 건강은 곧 생산성입니다. 건강은 곧 퍼포먼스이고 퍼포먼스는 곧 돈입니다. 그러니 금융시장을 보기 전에 먼저 당신 내면의 시장을 들여다보세요. 당신의 일상을 정렬하고 에너지를 관리하세요. 당신의 정신을 확장시키는 콘텐츠로 마음을 채우고 몸과 의지, 습관을 강화하세요.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야말로 모든 결과를 지탱하는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재정적으로 지혜롭게 설계하세요. 시간을 자산처럼 관리하는 자산 운용가처럼 생각하세요. 아침에는 집중력과 현재에 대한 인식을 다잡는 시간으로 삼으세요. 유익한 책을 읽고 간단한 운동을 하며 명상을 통해 마음을 정리하세요. 하루 일정을 계획하고 나서 비록 아직 꿈꾸는 일이 아닐지라도 현재의 직장에 최선을 다하며 더 큰 무언가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관찰하고 배워나가세요. 그리고 밤이 되면 단순한 오락거리로 시간을 흘려보내기보단 30분만이라도 당신의 프로젝트, 아이디어, 미래의 구조를 위해 쓰세요. 부가적인 자산을 하나씩 만들어 가세요. 그것을 꾸준히, 전략적으로 그리고 차분하게 지속하세요.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묻겠습니다. 지금 이 콘텐츠를 어느 도시에서 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당신은 이 도전에 응할 준비가 되었나요? 당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자산, 바로 당신 자신에게 집중할 준비가 되었나요? 만약 그렇다면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월급이 오를 때도 아니고 상황이 나아질 때도 아닙니다. 오직 당신이 스스로를 당신 인생 최고의 투자처로 인정할 때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당신은 월급을 넘어선 사고를 하게 되고 게임을 게임으로 이기게 되며 월급 면역력을 갖게 되며 모든 것을 말없이 실천해 나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다음 걸음은 당신의 차례입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옆에 이 여정을 더욱 깊이 있게 안내할 수 있는 콘텐츠를 남겨두었습니다. 당신만의 부와 성공을 쌓아가는 길을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여기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가세요. 그리고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세요.